그리고 윤 대통령한테 또 조언을 한 신문이 있잖아요. 중앙일보 이하경 대기자가 칼럼을 썼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으로 강해지는 길. 윤 대통령한테 이걸 쓴소리라고 해야 되나요? 조언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쫙 한 칼럼 내에 윤 대통령한테 조언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 대통령이 진정으로 강해지는 길에 대해서 마지막에 쓴 문장은 이래요. 중간에 그 부분은 그 김민하 평론가가 좀 더 소개해 주시고요. 잠깐만요. 무시무시한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읽었으면은 중앙일보를 찢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찢어버렸을 수도 있어. 너무 무서운 내용이에요. 아주 뒤에 가시 같은 내용, 진짜 열받만한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마지막 단락에 있는 부분 아래쪽만 제가 먼저 읽어드리면, 여소야대지만 야당을 파트너로 활용하면 수많은 문제가 풀릴 것이다. 비슷한 조건에 노태우 정부는 내치와 외교에 모두 성공했다. 정성을 다한 협치는 국민을 편안하게 만들고 윤 대통령이 진정으로 강해지는 길이다. 이렇게 해서 그 제목이 요 문구에서부터 나온 건데, 진정으로 강해지는 길이라면서 뭐가 문제가 있었고 그걸 윤 대통령이 잘못 처리했고 이걸 아주 상세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일단 이재명 대표하고 만난다는 거에 대해서 잘된 일이지만 황금 같은 지난 2년의 국정 동력 손실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시작부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대화 안 했다. 기분이 나쁘죠, 이 글이. 네,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총선 참패 엿새 만에 국무회의 모두 발언 형식으로 나온 대국민 메시지도 실망스러웠다. 4시간 뒤 참모들이 전해준 죄송하다는 표현에는 진정성이 없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대통령은 총선 참패로 드러난 민심 위반에도 불구하고 정신승리의 초현실적 세계에 머물고 있었다. 정신승리했다. 네, 이런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경제적 포퓰리즘은 마약과 같은 것이라며 야당을 거칠게 공격했다. 포퓰리즘 파이터였던 윤희숙 의원조차 대통령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총선에서 낙선해 수도권 민심을 체험한 그는 재정 건전성을 어느 정도 허물어서라도 한계에 몰린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네. 지혜로운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누가 대통령의 눈가기를 맡고 있는가, 이렇게 지적을 했고, 네. 한간에는 윤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탓을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윤 정부의 국정 성과를 알리지 않고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자기 장사만 한 것이 총선 패인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실상과는 차이가 있다. 김건희 여사 논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도피 출국, 대파 875원 논란은 모두 용산발 대형 악재였다. 용산의 내보온 손도 끝이 없다. 대국민 메시지 작성 과정에서 비서실장, 정무수석, 홍보수석 등 공식 라인이 배제됐다.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카드를 흘린 것도 비선 실세들이었다. 대통령이 참모들과 회의에 결정한 뒤 관저에만 다녀오면 전혀 다른 말씀을 한다. 관저 정치를 없애는 것이 급선무다는 말까지 나온다. 그 관저 정치라는 말을 뒷받침할 만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과거 최순실 사태 그때 국정농단하고 비교가 될 만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러니 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순실 국정농단이 드러난 직후 지지율 25%보다도 낮은 23%까지 추락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네. 용산에서는 직언하려면 직을 걸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사심없이 쓴소리를 한 원로나 친구는 연락이 끊어진다. 예스맨이 득세하고 용산 3적, 6적, 8적 리스트가 떠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용산 3적, 6적, 8적 리스트는 뭐야? 이 뭐 소위 말하는 그 비선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런가 봐요. 네, 모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선을 정리하고 참모들의 쓴소리를 권장하고 경청해야 한다. 야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야당은 정당 정치에서 반대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필수 장치다. 야당을 무시하면 민주주의를 하지 말자는 얘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안은 무겁게 다뤄야 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사건을 둘러싸고 용산과 검찰 수뇌부는 갈등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뇌부하고. 국민 다수도 야권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반대한다. 대통령 부인이라고 적당히 덮고 넘어간다면 입시 비리로 멸문지화를 당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일가 수사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헌법 11조 1항에 명시된 법 앞에 평등이라는 근대 문명국가의 대전제가 무너지게 된다. 네. 그래서 윤 대통령은 마음을 비우고 몸을 낮춰야 한다.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일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야당을 파트너로 활용하면 많은 문제가 풀릴 것이다. 등등등.
네, 그러면 진정으로 강해진다. 그거 있잖아요. 옛날에 왕 앞에서 조선시대 때 사대부가 이러면 아니 되옵니다. 그러면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같은데. 확실한 건 이하경 대기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평소 연락을 하는 사이였다면 연락은 끊겼을 것이다. 네. 이 글로 연락은 끊겼다. 어찌됐든 윤 대통령한테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쓴소리를 하면서 연락이 끊길 걸 각오하고 조언을 한 중앙일보까지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근데 조선일보가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윤 대통령의 이 말했다는 발언을 소개했잖아요. 근데 진짜 이렇게 윤 대통령이 할까도 영수회담 뭐 결과 지켜보면 알겠지만, 근데 윤 대통령 앞에 굉장히 넘어야 할 큰 산이 또 놓였어요. 아까 그 조선일보 일면 또 보여주시면은 네, 일면 또 보여주시면 제목에 다시 한번 주목을 하시면 네, 정치하겠다는 윤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앞에 쌓인 난제. 그 난제가 뭐냐? 조선일보 오면 보여주십시오. 윤의 오찬 초청에 한동훈 건강상 이유로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 한동훈 그 전 비대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오찬 초청에 대해서 거절했다고 하는 내용들은 아마 어제 오늘 보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접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서 한 전 위원장에게 22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비대위원들과 함께 오찬이 가능한지 물었는데 한 전 위원장이 건강을 이유로 만남을 미뤘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남을 미뤄놓고 20일에 그 다음 날에 자신의 20일 밤에 페이스북에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국민뿐이다.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다. 이렇게 반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오찬회동 제안 받은 사실을 공개를 하면서 거절 이유를 또 밝혔어요.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께 지금의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기 어렵다고 정중히 말씀드렸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한동훈을 어찌하리요? 이렇게 지금 조선일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어찌하리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문제를 풀어야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조선일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서 네. 일면 기사를 잠깐 난제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 일면 기사에도 그 대목이 들어가 있어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건강상 이유로 참석을 어렵다라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 여권에서 만시지탄이다 얘기가 나오면서 윤 대통령이 변화 의지는 야당은 물론 여당 내 비주류 인사들의 대화에 나설지 지켜봐야 판가름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